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따둑따둑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인생 강의라는 책에서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 15가지, 그게 과연 뭘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성공을 도와줄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만큼 부정적인 면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련, 패배, 좌절, 실패, 고통 같은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자연 법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씨앗을 싹트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의 주요 원인 15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꼭꼭 담아두시거나 지금 펜이 있으시다면 메모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계획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습관입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요, 100명 중에 98명이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실패는 보통 그렇게 탄생을 해요. 두 번째 원인은 선천적인 신체 장애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평생 좌절하고 실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주 많아요. 남들보다 더 불리한 신체 조건, 장애로 인해서 더 불리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이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 세 번째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호기심입니다. 인생은 아주 복잡해요. 살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남의 일에 가능하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멘탈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10년 이상, 15년 차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팀을 가나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유 없이 저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도 많이 갖고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제 인생 1년, 2년 사이에 잠깐 스쳐가는 인물일 뿐이었어요. 제 인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실패하는 네 번째 원인 계속해 볼게요. 인생에 명확한 핵심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목표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진정한 의미의 목표가 아니에요. 희망이나 소원이죠. 희망과 소원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조차도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막연히 원하고 바라기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가시화, 그리고 실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는 원인 다섯 번째는 불충분한 학식입니다. 지식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교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학위를 땄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 중에는 정규 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양 수준 아주 높았습니다.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그런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이 두 사람은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내면을 눈부시게 갈고 닦았단 말이죠. 여섯 번째 실패 원인은 부족한 자기 수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밥이나 술, 섹스에 지나치게 빠집니다. 자기 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쏟는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원인은 야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 이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만족을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이룰 거야. 만약에 이런 사람이 계획을 지키고 죽기 전에 목표를 달성한다면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셈입니다.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원인은 양호하지 못한 건강입니다. 대개는 잘못된 생각, 부적절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이런 나쁜 건강은 실패를 불러요. 하지만 똑바로 생활하고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
운동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건강이 나빠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실패하는 9가지 원인은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실패자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심리학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냥 버스를 가게끔 놓아줘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는 버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이죠. 실패의 10번째 원인은 끈기가 부족해서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들 시작은 잘해요.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합니다. 꾸준히 밀고 나가는 끈기는 더더욱 없고요. 지금 제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편입니다. 대략 한 2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독서를 하고 여러분들께 리뷰하고 제 생각과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 일상과 브이로그를 올리는 채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독자 증가폭이 높진 않아요. 분명히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명확한 이유를 또 찾기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치지 않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제가 포기했느냐? 아니요,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향이 맞다면, 그리고 제가 하는 것, 제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긍정적인 것이라면 언젠간 저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실패의 11번째 원인 얘기를 해볼게요. 부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나 평범한 사람을 붙잡고 제안 하나 해보세요. 엄청난 이익이 생길 법한 새로운 제안. 아마 듣자마자 이 사람은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 100가지도 넘게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제안을 거절해야 할 이유를 계속 찾는 것이죠. 여러분들, 긍정적인 방향에 머무는 사람,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은 시련을 겪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패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는 12번째 원인은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감정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간절하고 또 가장 위험한 감정이기도 하죠.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꽉 붙들고 놓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언제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모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13번째 원인은 공짜로 무언가 얻으려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공짜로 혹은 제값보다 싸게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만원짜리 공짜 이벤트 제품을 얻기 위해서 강남대로의 어떤 점포까지 가서 3시간 동안 줄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만원짜리가 여러분들께 어떤 가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시간과 2만원의 가치를 심플하게 대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시간에 15,000원 이상 벌 수 있다면 그 행동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공짜로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성향은 개인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14번째 원인은 신속하게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꿈을 대는 습관이에요. 이 모든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데도 빠르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 다음 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해볼게. 집에 가서 한 번 더 집사람한테 물어볼게. 아내와 의논해볼게. 열의 아홉은 그 일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실패하는 원인 15번째는 두려움에 굴복하는 겁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현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금까지는 실패하는 15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알아야겠죠.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 곧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 10,0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시도했는데 그러는 족족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도 쉽게 포기해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모든 실패 그리고 시련, 불운한 상황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득이나 보상의 씨앗이 있습니다. 철학이 건강한 사람은 보상의 씨앗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서 활용합니다. 운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운 때문에 잠시 좌절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영원한 좌절이나 실패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이 자질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힘들 때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고자 다짐하는 이 각오, 이걸 가장 추천합니다. 이 자질이 없다면 평균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이런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수양 얘기를 해볼게요. 원하는 인생 목표에 마음을 집중하고 원치 않는 일에는 신경을 끄는 거.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쭉 나열을 해드려 볼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 그게 자기 수양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두려움을 억누르는 겁니다. 특히 가난 그리고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전에는 비판을 들으면 되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점검을 시작하죠. 우선 비판하는 사람이 현명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스스로 정한 한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소득의 계층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계를 부수고 더 높은 목표를 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목표에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명예, 물질적인 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보상을 수확하기 전에 노력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리는 겁니다. 무언가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손에 얻는 모든 것의 가치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의 90%를 남한테 제공을 해주고 10%로 수익을 내던 방식을 다스리면 됩니다. 이런 비율은 옳지 않아요. 남한테 도움을 줬으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시간의 90%로 수익을 내고 10%를 나눠주는 비율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잘못된 시간 분배를 바로잡는 겁니다. 시간 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일 하나하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인생 핵심 목표를 고수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올 수도 있고요. 이직 제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유혹이 내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11번째는 무형자산의 목록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이런 게 뭘까요? 이거는 은행에 넣어둘 수 있는 재산 얘기가 아니에요. 현명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 이런 경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진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겉모습을 꾸며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본모습을 지키는 법, 말과 생각이 일치하게 되는 법, 절대 남을 흉내내거나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1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중에 자기 수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